안녕하세요. 귀농 7년차 TV 연우엄마입니다. 오늘부터는 제가 그동안 우리들끼리만 했던 귀농 뒷담화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. 인생이 그렇듯이 귀농에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.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딱 이건 이렇다라고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제가 7년 동안 살면서 주변에서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고요. 이거는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일반화시키지 마시고 그냥 귀농 관심 있으시면은 아, 이럴 수도 있겠구나. 이 정도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로 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귀농. 땅부터 사면 절대 안 되는 5가지 이유. 일단 도시는 좋은 땅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아파트에서만 생활하고 또 빌딩 안에서만 생활하던 도시인들이 시골에 딱 내려왔을 적에 농사 경험도 없고 도대체 어느 땅이 좋은 땅인지 한두 번 보고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죠. 더군다나 뭐 수도권 기준으로 뭐 귀농지를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대부분 뭐 몇 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을 땅이 몇 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한두 번 가서 땅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되겠죠. 근데 도시인이 땅을 한두 번 보고 그 땅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알기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처음부터 덥석 땅부터 다 사는 것보다는 사는 것은 좀 지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?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별도의 클립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고요. 두 번째는 귀농인은 토지의 적정 가격을 알 수 없다. 자, 시골의 토지들은 도시처럼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격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죠.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만 아는 건데 동네 사람들조차도 최근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적정 가격을 알기가 쉽지가 않죠. 근데 도시 대비 시골에 와보면은 다 싸 보여요. 물론 이제 뭐 경기나 아니면은 뭐 도시 주변이나 이러면은 평당 몇십만 원 가는 곳도 있지만 조금 벗어나면은 평당 10만 원 이하의 땅들도 많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체감하게 도시에서는 뭐 아파트 전세 살려고 그래도 2, 3억 금방 드는데 시골에 와봤더니 땅이 10만 원도 안 된다?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되게 싸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. 제가 그 귀농 준비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주말마다 전국에 뭐 귀농 교육이나 뭐 현장 학습이 있으면 막 쫓아다녔었어요. 그래서 저기 전라남도 땅끝 그때 장흥인가 막 거기까지도 가고 그랬었는데 제가 알아봤을 적에는 그 구서 뭐 전라남도 땅끝에 있는 땅조차도 평당 5만 원이 넘었었거든요. 근데 저희가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딱 보니까 평당 3만 5천 원짜리 땅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저희는 뭐 예산이 충분하지도 않았고 또 너무 땅값을 많이 지불할 그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싼 맛에 왔죠. 와서 사서 들어오게 됐는데 나중에 살면서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대시는 거예요. 쟤네 땅 비싸게 샀다고. 더 웃긴 거는 그 땅의 원주인인 할아버지는 뭐 어디 서울인가 딴 데 사셨고 여기 이제 이 지역에 사는 친척분이 그 땅을 관리해주고 계셨는데 그 땅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키우셨던 거예요. 근데 그분이 저희한테 이제 땅을 그러니까 대신 팔아주면서 원 땅 주인에게는 평당 10,000원씩만 주고 본인이 평당 25,000원을 챙기신 거죠. 그러니까 뭐 나름 거기다 이제 사과나무 심고 관리한 것에 대한 뭐 대가를 본인이 챙겨 가신 거긴 한데 여하튼 땅 주인 입장에서 보면 10,000원짜리 땅인데 저희가 35,000원에 사가지고 온 셈이 된 거죠. 그래도 저희는 싸다고 좋다고 들어왔지만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살면서 보면은 매년 귀농하시는 분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결국 시골 땅값은 귀농민이 다 올리는 셈이 되는 거죠. 모르고 이제 그 가격에 사갖고 오시니까. 물론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뭐 수요가 있으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건 당연한데 가끔 보면은 너무 터무니없이 기존에 거래되는 가격의 거의 2배까지 올려서 사갖고 오시는 분들도 봤거든요. 자, 세 번째. 땅을 재판매할 시에 거래량이 부진하다. 저희가 그 귀농을
해서 계속 그 자기가 처음 들어온 지역에 터를 잡고 쭉 살면은 그거 좀 좋은 게 없겠죠. 근데 저희만 해도 처음에는 아래 동네에 이사 왔다가 윗 동네로 다시 옮겨서 이사를 3번을 했거든요.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. 근데 주변에 보면은 역귀농 하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있어요. 그래서 아래 동네에 전에 한번 보니까 귀농하셔서 들어오셨던 분이 뭐 어떤 개인 사정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돌아가셨어요.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땅을 내놨는데 그 땅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한 2년인가 2년 넘게 그 동네 사람한테 도주 줘서 그냥 쓰다가 그 뒤에 팔리긴 팔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도시처럼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사실 2년이든 3년이든 돈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. 내가 사용해야 될 돈이 묶여 있다라는 거는 그건 큰일이죠. 네 번째는 여유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. 귀농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땅 구입과 뭐 집을 새로 멋지게 짓는다든지 어떤 뭐 주택 구입에 쓰고 오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, 아마. 근데 막상 시골에 와보면은 돈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. 일단 농사가 1년에 한 번이죠. 그렇기 때문에 첫 해부터 어떤 농사로 수입을 기대한다는 거는 거의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. 뭐 운이 좋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기회가 잘 돼서 수입이 생길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초기 한 3년 정도는 농사를 배우는 기간이다 생각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. 3년이라고 해봤자 농사 3번밖에 안 돼요.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은 1년이면은 뭐 그래도 200일 이상은 출근하지 않나요? 그 1년 정도 회사 근무하면은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되겠지만 농사는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1년 한 번 지어서 농사를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죠. 그래서 초기 3년은 수입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무방합니다. 농사로 수입이 있다 한들 이것저것 빼고 나면은 실제 남는 거는 거의 미미해요. 그렇기 때문에 초기 3년간 내가 먹고 살 만한 어떤 여유 자금이 필요하죠. 그리고 뭐 3년이든 5년이든 지나서 내가 이제 농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이 오고 또 경험치도 생기고 그쯤 되면은 뭐 땅을 좀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뭐 창고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농기계를 산다든지 또 큰 돈 들어갈 일이 생겨요.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도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귀농하기 전에 봉화의 풀천지라는 농장의 그 현장 학습? 현장 교육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. 그 풀천지 농장주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귀농할 적에 여유 자금을 3대 3대 3으로 나눠서 사용해라.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의 30%는 초기 땅이나 이제 집을 어느 정도 기반이 있어야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. 초기 이제 땅이나 집을 마련하는데 30%를 쓰고 나머지 30%는 내가 3년 동안에 먹고 살 자금을 남겨두고 또 나머지 3, 40%는 그 3년이 지난 후에 내가 어떤 재투자가 필요할 경우에 쓸 자금을 남겨둬라.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때는 들으면서도 별로 와닿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했어요. 근데 제가 한 7년 정도 살아보니까 그 말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귀농할 시절에 절대 재산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을 땅이나 집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. 첫 번째로는 주민과의 궁합. 제가 귀농 교육을 좀 여기저기 뭐 직장 다니면서 많이 다녔었는데요.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귀농 교육을 가면은 뭐 무슨 작물을 해서 얼마를 벌고 뭐 농사를 어떻게 짓고 이런 것보다도 그 원주민과의 그 마찰 없이 잘 지내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기보다도 언급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실제 들어와 살다 보면은 그 그런 걸 더 느끼는 게 귀농은 사회적 이민이라고 하죠. 도시 생활하고 시골 생활은 완전히 틀려요. 제가 도시 살 적에 부모님하고 계속 살다가 한 1년 정도 자취를 한 적이 있었어요. 14평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그 아파트에 14평이다 보니까 아파트에 세대수가 많았어요. 그래서 한 층에 엘리베이터가 막 5대 되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1년 동안 그 아파트에 살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본 적이 없어요. 부딪힐 일도 없고. 그렇기 때문에 도시 생활은 사실 간섭 안 하고 간섭 안 받고 약간 좀 이런 분위기잖아요. 개인주의가 많이 팽배해 있는데
시골은 그게 아니죠. 시골에 내려와 보면은 거의가 집성촌이 많아요. 그래서 다 뭐 한 다리 건너면 친척이고, 그리고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태어나서 계속 정말 5, 60, 7, 80년 사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시집 와서 마찬가지로 5, 60년 동안 이사 한 번 안 가시고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도 있는지 알 정도로 그런 분위기죠. 그렇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막 그 도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? 도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도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엔 저도 나 좀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, 내가 밭에 농약을 치던 안 치던 아니면 뭐 내가 뭘 하든 간에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뒀으면 좋겠는데, 이제 관심이죠. 걱정되고 하니까 와서 이제 한 말씀 해주시고 뭐 또 찾아오셔서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하는 건데, 그런 게 되게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. 근데 뭐 지나고 나면은 이제 저도 한 7년 살다 보니까 지금은 뭐 그런 거 상관이 없는데, 초반에는 그런 거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뭐 그 마을 주민과의 어떤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, 뭐딱 집어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내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주민과의 궁합이 좀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뭐 역귀농에서 다시 귀농 돌아가든지 도시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귀농지로 옮기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,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얘기예요. 내가 땅을 다시 되팔려고 할 적에 이게 바로 나가지도 않고 이게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얘기냐? 아니 가서 시골에 뭐 땅도 있고 집도 있어야지 뭐 가서 살 게 아니냐, 그죠? 제가 생각하기에는 땅은 처음 들어오실 적에 임대를 하거나 땅을 꼭 사신다고 하면은 최소한의 땅만 사갖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희도 처음에는 1000평만 사서 들어왔었거든요. 근데 저희가 1000평을 샀을 적에는 1000평도 엄청 크게 느껴졌어요. 뭐 아파트 20평, 30평 살다가 땅 1000평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 1000평이 엄청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근데 사실 시골에서 농사로 먹고 살려면은 1000평이 결코 큰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여하튼 땅을 사게 되면 조금만 사서 들어오시고 거기서 이제 1, 2년 농사 지어보고 살아보시다가 이제 괜찮으면은 그때 추가로 더 구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골에서는 매년 어르신들이 돌아가시잖아요. 땅은 계속 나옵니다. 근데 내가 살다 보면은 저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알 수가 있어요. 1년, 2년 농사 짓는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, 또 지나다니면서 보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땅을 또 내가 이미 동네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구입하게 되면은 가격도 적정 가격에 살 수가 있는 거죠. 적어도 바가지는 쓰지 않는다 이거죠. 그래서 땅은 임대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최소한의 땅만 구입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 임대나 뭐 이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다시 클립을 보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집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집을 뭐 몇 억 들여가지고 짓고 오시는 것보다는 빈집을 구해서 들어오시든지, 아니면은 뭐 요즘 이동식 주택 같은 거는 한 뭐 2천만 원 전후?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작은, 너무 큰 돈 들이지 말고 좀 작은 규모의 집을 구해서 사시다가 내가 여기가 진짜 나한테 맞고 여기서 뼈를 묻어야겠구나, 그때 집을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. 보통 귀농 성공의 기준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년 버티면은 성공한다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. 5년 정도, 그래봐야 농사 5번이죠. 농사 지어 보시고 그때 내가 이제 뭐 농사든 뭐 그 지역 그 동네에 대해서든 이제 확신이 생기면은 그때 동네에 나오는 땅이나 집 같은 거 구입하시면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말도 좀 두서없이 한 것 같긴 한데요.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이 있거든요. 방송에 노출되는 성공 사례는 어떻게 보면 1%죠. 뭐 귀농 준비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. 종종 오셔서 제 경험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
그래서 다음에는 만약 땅을 사게 된다면은 어떤 땅을 사야 될까?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? 이 부분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